자, 지금 시간부터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챕터 1, 데이터 입출력 구현이고요. 자, 이제 1번, 자료 구조. 그래서 여기서 자료 구조란 자료를 기억 공간. 여기서 말하는 그 기억 공간은 대부분 주기억 장치. 그래서 램을 램이 주기억 장치죠. 즉 주기억 장치 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 공간에 어떻게 표현하고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객체나 객체 집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까지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크게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하실 때 그냥 이걸 그냥 딱 외우시면 딱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다음 중 선형 구조가 아닌 것은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차라리 이걸 딱 외우세요. 그래서 비선형 구조의 종류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트리는 뭐냐면은 요렇게 구성된 게 트리예요. 요렇게 노드가 있고 자식이 이제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 있죠. 요런 게 트리예요. 그리고 그래프는 요렇게 된 게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트리와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계속 돌죠. 즉, 사이클이 있으면은 걔는 그래프예요. 사이클이 없으면은, 요거 트리. 얘는 사이클이 없죠? 지금 얘는 트리예요. 그래서 크게 트리와 그래프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비선형 구조, 요 두 개를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선형 구조 볼게요. 선형 구조의 종류에는 배열, 스택, 큐, 데크,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 먼저 배열은 C 언어에서 A 배열, 요건 뭐예요? 크기가 10인 A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 거죠. 즉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으로 얘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0부터 A1, 그 다음에 쭉 한 다음에 얘가 뭐예요? A9까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배열이에요. 즉 연속된 공간에 같은 이름으로 인덱스가 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은 뭐냐면 요거는 뒤에 할 건데, 메모리에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은 푸시, 출력은 팝이에요. 그래서 얘가 포인터가 여기 있다가 내가 A라고 하는 값을 푸시한다. 그러면은 포인터가 한 칸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A를 딱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푸시한다. 그러면은 포인터가 한 칸 또 위로 올라가요. 요 자리에 B를 푸시합니다. 또 C를 푸시한다. 그러면은 포인터가 한 칸 올라가고 요 자리에 C를 푸시하고, D를 푸시한다 하면은 한 칸 올라가고 요 자리에다가 D를 넣는 거예요. 요게 입력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빼내오는 건 팝인데, 팝을 하면은 요 마지막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빼내요. 빼낸 다음에 포인터는 다시 한 칸 내려가요. 또 팝을 한다 그러면은 요 C를 꺼내요.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요. 팝을 한다, B를 꺼내요. 한 칸 내려간다. 요게 바로 스택이에요. 그래서 이 스택을 리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 last in, 나중에 들어간 놈이 first out, 먼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리포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말로 먹고 토하기. 그잖아요. 먹고 토하기는 나중에 먹은 게 먼저 튀어나가죠. 얘가
리포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자, 스택이고요. 이 스택이 뭐 메모리에, 자, 주기억 장치 램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입출력을 그 리포 형태로 구현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 스택이고요. 자, 그럼 자, Q는 뭐냐? Q는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크게 그 포인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 A라는 값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A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B라는 값을 입력을 한다. 하면 B가 여기에 들어가요. C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자, 포인터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C를 이렇게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가 아까, 자, 니어 포인터와 탑 포인터가 있는데, 그 한 칸씩 입력 포인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요 자리에 값을 넣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에요. 그러면, 자, 삭제, 출력은 뭐냐? 요 삭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빼내고, 그 다음에 B를 빼내고, 자, 요렇게 동작하는 게 Q예요. 그래서 이 Q는, 자, P4예요. 자, P4가 뭐냐? 퍼스트 인,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퍼스트 아웃,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Q는요, 뒤에 있어요. 자, P4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로 먹고 싸기, 얘는. 그렇죠? 자, 먼저 먹은 게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P4예요. 즉, 자, 스택은 먹고 토하기죠. 이 먹고 토하는 거 어때요? 나중에 먹은 게 먼저 입으로 튀어나오죠. 이게 스택이에요. Q는 먹고 싸기, 먼저 먹은 게 먼저 나가죠. 그래서 얘는 P4가 딱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크는 뭐냐 하면은 이 Q를요, 이 데크는요, Q를 위아래로 붙여놓은 거를 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크라고. 왜냐하면은 방향만 틀려요. 자, 그거를 데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자, 포인터가, 자, 100번지에 어떠한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요. 자, 100번지가 찾아갔더니, 자, 100번지에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 다음 값은 120번지에 있대요. 찾아가요. 자, 120번지를 가니까 B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 값은 130번지에 있대요. 찾아가요. 자, 130번지를 가니까 C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널 값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연결 리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자, 크게, 자, 자료 구조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고, 선형 구조에는, 자, 배열, 스택, 큐, 데크, 연결 리스트가 있고,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자, 외우기 힘들면은 요것만 외우세요. 물론, 자, 요것들도 따로따로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요것만 외워 놓으시면은 문제에서 다음 중 선형 구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비선형 구조는, 자, 그런 문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때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밑에 보면은, 자, 선형 구조에서 요거 있죠? 자, 배열. 자, 요렇게 생긴 게 배열이에요. 자, 배열을 보면은, 자, 배열이란 연속되는 기억 공간에 자료가 저장되는 구조이다. 그렇죠? 자, A라고 하는데 여기가 3이다. A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 크기가 3이다. 라고 하면은, 자, 얘는 A0, A1, A2. 자, 크기가 하나, 둘, 셋.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연속되는 공간에 자료가 저장되는 구조이고, 기억 공간의 밀도가 높고, 액세스 시간이 빠르다. 자, 예를 들어서 A, 자,
한 100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쭉 있겠죠? 쭉 있고, 여기에 A 99가 있겠죠? 자, 그럼 내가 A 80번을 찾겠다 하면은 바로 그냥 한 방에 여기 어딘가에 있는 A 80번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배열은 액세스 시간이 빨라요. 대신 삽입 삭제가 어렵고, 왜냐하면 자, 내가 중간에 어떠한 값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한 칸씩 쭉 밀어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나 삽입하려면은 값을 쭉 밀어가지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삽입을 해야 돼요. 자, 삭제는 내가 이거 삭제했다. 그러면은 자, 연속된 공간이어야 되니까 얘를 쫙 당겨가지고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오래 걸린다 하는 거죠. 또, 자, 기억 공간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만한 큰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요게 그 배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스택을 볼게요. 자, 스택을 보면은 자, 리스트에 자, 요게 스택이었죠? 자, 요게 자, 스택이었고, 요놈이 스택이에요. 자, 푸시 여기서 입력을 하면은 자, 순서가 자, 푸시가 처음에 포인터가 여기 있다가 푸시한다. A를 푸시한다. 그러면 여기 딱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A를 놓고 자, B를 푸시한다. 탑 포인터가 한 칸 올라가고 B를 놓아요. C를 푸시한다. 한 칸 올라가고 C를 놓아요. 자, D를 푸시한다. 한 칸 올라가고 D를 딱 놓는 거예요. 이게 푸시예요. 자, 꺼내는 거는 팝하면은 D를 꺼내고 포인터가 여기로 딱 내려가요. 팝하면은 C를 꺼내고 내려가고, 팝하면은 A를 꺼내고 내려가고. 즉 어때요? 리포. 나중에 먹은 놈이 먼저 튀어나오죠? 나중에 먹은 놈이 먼저 튀어나오죠. 이거를 리포라고 이야기하고 먹고 토하기. 즉, 볼게요, 먼저. 자, 요 스택은, 자, 리스트의 한쪽 끝에서만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력한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는, 자, 이 리포를 뭐라고 하면은 후입 선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후입 선출 리포라고 한다. 그냥 우리말로 먹고 토하기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자료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탑 포인터, 스택 포인터를 요놈이죠? 탑 포인터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스택의 크기보다 삽입 자료가 많으면은, 얘가 지금 꽉 찼어요. 그런데 푸시를 또 하면은 오버플로우, 넘치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더 이상 그 입력을 할 수가 없고, 이번에는 다 빼냈어요. 이게 지금 비어 있어요. 탑 포인터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또 팝을 또 하면은 그때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응용은 자, 서브 루틴, 그게 이제 함수예요. 즉, 자, 프로그램은 그 명령어들을 순차 처리하는데 어떠한 함수를 만나면은 그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명령어로 얘가 점프를 뛰어요. 끝나면 다시 리턴 해가지고 순차 처리해야죠.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스택이에요. 그래서 서브 루틴 호출 시 복귀 주소, 요게 이제 복귀해야죠. 복귀 주소 저장, 그 다음에 후이식 연산, 0번지 주소 지정에 사용되는 게 바로 스택이에요. 자, 스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Q가 있죠? 그래서 이 Q는 포인터가 자, 니어 포인터가 있고 니어 포인터가 있고 프론트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자, 니어 포인터로 입력, 프론트 포인터 삭제. 그래서 삽입과 삭제. 얘가 삽입, 삭제. 요게 Q예요. Q. 볼까요, 한번? 자, 요 Q라고 하는 놈은 리스트의 한쪽에서 자, 이 Q는 리스트의 한쪽에서 자료의 삽입이 일어나고 반대쪽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그래서 먼저 입력한 자료가 먼저 출력되는 자, 선입 선출, 피포, 퍼스트인 먼저 들어온 놈이 자, 지금 요게 지금 자, 이거예요. 지금 얘가 처음에 자, 비어 있어요. 자, 비어 있다가 내가 A를 입력을 한다 하면 A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딱 입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면은 먼저 A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피포예요. 즉,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먹고 싸기. 구조 갖는다. 자료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포인터가 두 개가 필요하다. 프론트 포인터와 니어 포인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응용은 운영체계에서 자, 작업, 스케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스케줄링은 순서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게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죠. 즉, 자, 이제 내가 매니저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떠한 가수를 자,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좀 능력 있는 그 매니저는 어떻게 해요? 자, 서울에서 공연을 뛰고 그 다음에 대구 가고 부산 가고 그 다음에 뭐 목포 가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저기 뭐 군산 가고 인천 가고 자, 요렇게 스케줄링을 짜야지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 많은 행사를 뛰겠죠. 그게 바로 능력 있는 매니저가 하는 일이죠. 근데 매니저가 스케줄링을 엉터리로 짰어요.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인천 가고 그 다음에 뭐 대구 가고 자, 요렇게 스케줄링을 짜면은 길에서 많이 낭비하겠죠. 이게 바로 스케줄링이에요. 즉, 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작업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작업의 순서를 매기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게 바로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자, 보통 자, 스케줄링은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크는 뭐냐면은 이 Q 있죠? 요 Q를 위아래로 붙여놓은 거를 데크라고 얘기해요. 요게 데크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위아래로 붙여놨는데 왜 방향이 반대로 삽입과 삭제의 방향을 반대로 해놓은 게 바로 데크예요. 즉, 자, 리스트의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가 모두 가능한 구조가 데크고 스테카 Q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죠. 얘가 바로 데크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는 아까 제가 자, 처음에 자, 100번지에 데이터가 있다. 찾아가요. 자, 100번지에 갔더니 오, 여기에 A가 있네. 그 다음에 200번지에 있대요. 찾아가요. 자, 200번지에 갔더니 오, B가 있네. 자, 요게 바로 연결 리스트예요. 즉, 연속 공간이 아닌 임의의 공간에 자료의 저장이 가능하다. 그죠? 자, 만약에 B 다음에 자, 700번지에 C가 있다. 그러면은 자, 700번 찾아가요. 자, 700번지에 갔더니 C가 있는 거죠? 즉, 얘는 뭐예요? 연속 공간이 필요 없고 어디에인가 짜투리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값을 우겨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연결 리스트예요. 선형이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자료 값은 뭐냐 하면은 요거 있죠? A, B. 자료 값뿐만 아니라 다음 자료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또 같이 만들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포인터의 변경만으로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다. 즉 내가 지금 지금 저기 여기에 좀 D가 있어요. 자, D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위치가 자 600번지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자 B 다음에 D를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요 700을 600으로 고치면은 얘가 이쪽으로 딱 가리키겠죠? 어때요? 자, 삭제는 간단해요. 얘를 그냥 지우면 돼. 그러면은 이 뒤가 그냥 확 날아가겠죠. 즉 포인터의 변경만으로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죠. 한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낭비가 좀 심하죠. 즉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포인터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밀집도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요게 바로 연결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단점 뭐냐면은 포인터를 연결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근 속도가 느리다. 자, 뭔가 하나를 내가 지금 C를 찾는다. 그러면은 100번지로 가요. A네? 아니네? 자, 200번지로 가요. B네? 아니네? 600번지로 가요. D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검색 속도나 탐색 속도가 느리죠. 그 다음에 이 그 공간, 자, 요것도 추가하세요. 자, 공간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자, 내가 입력하라고 하는 값은 A라고 하는 값이죠. 그럼 여기에 그 다음 200번지라고 하는 포인터도 같이 넣어야 돼요. 하다 보니까 군살이 많죠. 즉 얘는 자, 공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비선형 구조를 볼게요. 자, 비선형 구조에는 크게 트리와 그래프가 있었죠? 자, 요거 외우세요. 자, 비선형 구조에는 크게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차이점은 트리는 요렇게 생긴 게 트리예요. 그래프는 요렇게 사이클이 있는 게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자 외우시고요. 자, 그럼 자 먼저 자, 트리는 비선형 자료 구조이다. 그죠? 아까 외웠으니까. 그 다음에 트리는 자, 정점이 뭐냐면 요 놈이에요. 정점이고 선분. 그 다음에 요거는 자식. 즉 정점과 선분으로 형성된 계층 구조. 자, 이제 얘가 레벨 1이에요. 얘는 레벨 2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얘는 레벨 3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계층 구조로 사이클, 여기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이게 사이클이에요. 즉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는 게 트리예요. 사이클이 있으면 얘는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자,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루트로드. 자, 얘가 지금 루트예요. 하나의 루트로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당군 할아버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루트를 제외한 노드는 서브트리. 그러니까 요 놈들이 다 서브트리예요. 자, 서브트리로 구성된다. 해가지고 이 트리의 용어 있죠? 요거 잘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가 깔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먼저 차수라는 말이 있는데 자, 차수는 다른 말로 자식수예요. 자식의 수. 아무것도 아니죠? 자, A의 자식수는 하나, 둘이죠? 그 다음에 자, B의 차수. 자, B 노드의 자식수는 하나, 둘, 셋, 3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 차수는 뭐다? 자식수예요.
예, 요것만 외워도 이렇게 문제 보면은 의외로 이게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자, 해가지고 이제 자, 차수했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잘 나오냐? 이 트리를 딱 쥐어줘요. 쥐어준 다음에 다음 트리의 차수는 몇 개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 트리의 차수라고 하는 것은 자, 노드들 중에서 노드가 갖고 있는 차수, 자식수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뭐예요? 자, 지금 A는 자식이 지금 둘이죠? 그죠? B와 C니까. 자, B는 자식이 3개죠. 그죠? C는 자식이 하나죠? G는 자식이 2개죠? D는 자식이 2개. E와 F는 자식이 없죠. 자, 이 트리의 차수는 뭐냐? 3이에요. 즉, 이거죠, 뭐. 자, 노드의 차수 중 가장 큰 수예요. 그래서 얘는 3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러한 트리를 딱 쥐어주고서 해당 트리의 차수는 그러면 뭐예요? 가장 자식이 많은 수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3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이게 확 지우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단말 노드가 있는데 또 문제가 딱 나오는 게 요 트리를 주어주고서 다음 중 이 트리에 단말 노드를 골라라. 뭐예요? 자, 단말 노드라고 하는 거는 차수가 0인 노드. 즉, 자식이 없는 애들. 뭐예요? H, 자식이 없죠? I, 자식이 없죠? E, 자식이 없죠? F, 자식이 없죠? J, 없어요. K, 없어요. 이게 바로 단말 노드예요. 즉, 단말 노드는 자식이 없는 노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레벨 수는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계층의 수. 그래서 얘는 뭐예요? 자, 트리의 높이는 레벨 1이에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게 바로 레벨이에요, 레벨. 그래서, 자, 이 트리의 높이는 4죠? 4레벨. 4레벨. 그래서, 자, 요거 의외로 별것도 아닌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요거, 자, 이진트리란 게 있는데, 자, 이진트리의 자, 특성을 보면은, 이진트리는, 자, 모든 노드의 차수가 2를 넘지 않는 트리. 즉, 요거 이진트리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진트리예요. 요거 이진트리예요. 요거 이진트리예요. 요거 이진트리예요. 그런데 이거 이진트리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이진트리가 아니에요. 왜냐? 자식이 3개고 자식이 4개죠? 요런 놈들은 이진트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자, 이게 뭐 정의니까요. 그래서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자식이 없는데? 이진트리예요. 왜냐하면은, 2 이하니까 자식이 2개 이하. 그죠? 얘도 이진트리죠? 자, 이진트리가 얘는 아주 예쁜 이진트리죠. 근데 얘도 이진트리예요. 얘도 이진트리예요. 얘도 하나하나가 자식이 2개 이하죠? 얘도 이진트리예요. 혹시나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꼭 자식이 둘만 이진트리가 아니고 2 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레벨 i에서 최대 노드의 수는 2의 마이너스 i, 여기다 2의 1승이다. 이건 뭐냐면, 자, 특정 레벨.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자, 최대. 요거 이진트리.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딱 볼게요. 얘가 지금 레벨 1,
레벨 2. 자, 레벨 3예요. 자, 레벨 3. 자, 레벨 3에서 최대 노드의 수는 2의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2승이니까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요거 되죠? 자, 이번에는 자, 최대니까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최대 2개씩 있다. 1, 2, 3, 4. 2의 4승, 1이니까 2의 3승이니까 8.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죠? 나오죠? 즉, 특정 레벨에서, 자, 특정 레벨 i에서 최대 노드의 수, 특정 레벨 i에서 최대 노드의 수는, 자, 요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높이가 k 개인, 이진트 갈 수 있는 최대 노드 수, 이거는 뭐냐면은, 자, 얘는, 높이가, 자, k개. 자, 얘가 1레벨, 2레벨, 3레벨이에요. 얘가 레벨 1, 레벨 2, 레벨, 자, 3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노드의 수는 2의 k승, 그 다음에 전체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즉, 자, 3레벨이니까 8이죠? 7이죠?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맞죠? 이제는 공식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즉, 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얘 위에 있는 거는 2의 i승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얘는 2의 k승 한 다음에 전체에서 마이너스 1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레벨 말고, 자, 4레벨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뭐예요? 2의 4승 마이너스 1이죠. 16 마이너스 1은 15개죠?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넷, 15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공식이 나오는 거고, 자, 이거를 왜 외워야 하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냥 뭐 그리면 되겠네. 근데 트리의 높이가 7일 때, 즉 얘가 7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7레벨까지. 그러면 뭐예요? 이 공식을 외워야지 127이 나오겠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진 트리의 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했습니다.